서문시장행 한동훈, 대구 출마 전 시장 홍준표 반응이 참.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판 재개 또 법원이 지금 북을 끌 것이니까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이재명 재판 재개를 바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브레이크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소개를 드리죠.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재개 국민 58% 명령 거부 말라. 저 사진은 지금 공소취소 오늘 요구를 하는 그 민주당 의원들 친명 모임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공소취소할 게 아니고 재판 재개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맞불을 놓는 그 상황이죠. 일단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 명확해진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이재명의 재판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결성한 이재명 공소취소 의원 모임을 향해서 입법부의 외표를 쓴 범죄단체 결성이다. 이렇게까지 맞불을 지금 놓고 있습니다. 무슨 공소취소야? 재판 재개해야 돼.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나왔던 이 말이죠. 이준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 명확해진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이재명 재판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내용인데,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법원은 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이미 판결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이재명 재판을 멈췄지만 그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를 했던 체포방해죄로 백대현 재판부하고 그 다음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기현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특히 지기현 재판부가 헌법 84조 그러니까는 불소추 특권을 해석을 하면서 불소추 특권은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사도 포함되지 않는다. 수사도 중단돼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소를 의미한다고 했기 때문에 재판, 이미 기소가 돼서 쭉 진행되던 재판을 중단하는 건 아니다. 넌 취지까지 다 담은 거죠. 지기현 재판부에서. 그러면은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되는 게 순리 아니냐, 맞지 않느냐? 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좀 한동훈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그 전에 계속 이제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법관 인사가 끝나면은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강단 있는 그 판사가 이 헌법 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정권이 서슬퍼르니까는 이 해석을 해서 중단을 시켜놓은 그 재판부가 바뀌면은 이 재판이 재개될 수도 있다. 그거 했는데 진짜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이렇게 확 재판을 재개할 만한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중요한 재판을 보면은 서울중앙지법 33부에서 중단시켰던 그 대장동, 백현동, 그 다음에 성남FC, 위례 그 신도시 관련 재판이 있는데, 그거는 서울중앙지법 33부에서 했는데 그 재판부가 그대로 유죄가 됐습니다. 바로 그 이진관 재판부죠. 이진관 재판부. 청사사무소 이진관, 그때 한독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1심에서 선고한 그 이진관 재판부가 그때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도 중단을 시켰는데, 그 재판부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재명의 재판을 하게 됐기 때문에 외부 큰 영향이 없는 한
이진관이 다시 이거를 재개를 하진 않겠죠. 그리고 이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는 수원지법 형사 11부인데 송병온 여기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단시켰던 재판부가 그대로 재판을 이어갑니다. 이진관 송병훈은 지난 한 1년 전에 이 재판을 새로 맡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이제 갔고, 위정교사 2심이나 법인카드 사건 1심 이거는 아직 제대로 파악을 제가 아직 다 미처 못했습니다만 큰 이제 영향이 없는 것이고,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바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그 재판이죠.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서울고법 형사 7부로 가 있는데, 그 형사 7부에서 재판만 속행을 하면은 바로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조기 대선 실시 전에 그때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이재건 재판부였죠. 근데 이재건 재판부가 그때 재판을 연기를 했다가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이 당선돼 버리니까 여기서 중단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열리기만 하면은 파란이 일어나는데, 그 재판부는 바뀌었습니다. 이재건은 다른 곳으로 가고, 이번에 며칠 전에 이재명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되어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 재판장은 구혜건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석 판사는 김은구, 박주영 이렇게 바뀌었는데, 구혜건 부장판사가 어떤 성향의 인물이냐? 제가 찾아보니까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추천도 됐었던 인물인데, 순천고등학교 출신이고 아마 광양태생인 것 같습니다. 순천고등학교 출신이고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를 한 바 있는 판사입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서정욱 변호사에게 이 판사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는데, 그다지 재판 재개를 기대할 수 없는 성향이다는 또 이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바뀜으로 해서 재판이 아주 강단 있는 판사가 이걸 맡아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조금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대신 지금 민심이 재판을 하라는 그런 요구가 분출이 되면은 재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특히 지금 좌파가 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 안에서도 자기들의 권력 다툼을 하다가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 재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어떤 판사가 맞더라도 재판을 재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좀 좌파가 지금 분열이 되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정말 우파 지정에서 일사불란하게 막 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좀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들도 오늘 벌어졌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조경태를 비롯해서 일부가 계속 장동혁 대표를 몰아세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한동훈이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을 한다는 기사도 지금 나왔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한동훈하고 같이 이렇게 제명이 됐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27일 낮 12시 대구 서문시장 윤어게인 집단에 맞서 보수의 진짜 민심을 보여줍시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보수? 이 과연 보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장동혁은 당대표 권력, 한동훈은 민심과 함께 합니다. 뭐가 이길까요?
뭐 이런 이제 글을 올려서 서문시장을 가는 것이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한동훈이 제명되고 나서 첫 방문지로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다. 그래서 아마 이 서문시장은 보수의 어떤 뭐 신정부 같은 곳이죠. 보수 우파 민심이 형성되는 그런 곳인데, 대구 서문시장. 거기를 이제 찾는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동훈이 대구에 지금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는 것인가? 시장선거가 아니고. 왜냐하면은 대구에서 5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시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뭐 주호영, 추경호, 윤재옥, 그 다음에 유영아, 최은석, 이렇게 5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이 되면은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죠. 확정되기 전에는 국회의원 배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딱 확정이 되면은 배지를 내놔야 되니까. 그럼 그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열리죠. 보궐선거가 열리는 것을 겨냥을 해서 한동훈이 지금 서문시장을 찾는 것 아니냐. 물론 뭐 전국 일주를 한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서문시장을 찾는 것이. 자, 그런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수성갑의 주호영 지역이다. 주호영. 이 수성갑, 그리고 또 추경호 의원이 또 좀 유력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긴 달성이죠. 그런데 수성갑이 되면은 거기서 보궐선거가 생기면은 그 한동훈이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수성갑이든 뭐 달성이든 한동훈이 출마를 하면은, 특히 수성갑에 출마를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누가 공천을 해도 한동훈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성갑이 아니고 뭐 달성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수성갑을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수성갑이 지금 일종의 서울의 강남 비슷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학군과 고소득층이 좀 밀집돼 있고 부동산 이슈에 민감해서 과거에 김부겸 당선 사례도 있는, 김부겸 그 의원이 그게 당선이 됐던 적이 있죠. 그래서 한동훈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자기가 출마를 하면은, 뭐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이 대구 민심을 비교를 잘 아는 편입니다. 영남일보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나오는데 한동훈을 당선시켜줄 그럴 가능성은 저는 극히 낮다고 봅니다.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게 뭐 한동훈하고 독인 객인이죠. 그런데 대구시장까지 했기 때문에 한동훈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외부 맹종자들끼리 모여서 대구 시민들 지지받는다고 위장수소 해본들 더 이상 속을 사람 없다. 한동훈이 대구를 간다는데 대구 시민들이 바보들인가? 문재인 사냥개로 화양연화를 구가하며 보수를 괴멸시킨 자가 윤석열을 숙주로 보수당에 들어와 또 한 번 보수를 괴멸시켰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제2의 유승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치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이든 홍준표든 우파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된데 직간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던 인물들이죠. 그 인물들이 또 이렇게 서로 치고받는 이 상황인데, 어쨌든 빨리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을 해서 빨리 지금 좌파가 분열되는 이때 제대로 좀 우파의 모습을 만들어서 좀 달려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명 개정은 지방선거 이후로 오늘 또 미루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 장동혁 대표는 오늘 공천과 관련해서 내 이름을 파는 사람은 다 공천에서 탈락시켜달라, 이렇게 또 공천관리위원회 이정현 위원장에게 당부를 하기도 했고, 지금 빨리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을 해서 더 이상 다른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